자, 이번 단어는 중화 반응입니다. 중화 반응, 우리 저번 시간에 액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액성 중에는 바로 산성이라는 성질과 염기성이라는 성질, 산성이라는 애는 당연히 산이라는 애가 물에 녹았을 때 나타나는 성질이고, 염기성은 염기라는 애가 물에 녹았을 때 나타나는 성질인데, 이 산성도 아니고 염기성도 아닌 중간적인 성질을 우리는 중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자, 이 중화 반응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이 산과, 그러니까 산성을 띠고 있는 산과 염기성을 띠고 있는 염기가 만약에 만나게 되면 바로 중성의 물질로 변하게 되는 그런 성질을 우리는, 그런 반응을 우리는 중화 반응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중화 반응은 뭐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맨날 얘기를 하지만 문제는 상당히 어렵게 나올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꼭 기억을 해놓도록 하시고, 중화 반응을 이야기해서 먼저 뭐 중화 반응 모형의 해석 기억하셔야 되고, 물론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전에 했던 우리 산이라는 아이랑 염기라는 아이가 어떤 식으로 일단 이온화가 되는지도 여러분들이 좀 꼭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산염기의 이온화식도 여러분들이 꼭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게 미리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용액의 온도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온도 높아지게 된다라는 걸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중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의 중화 반응의 예들이 나올 텐데, 상당히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앞 단원의 산과 염기 꼭 좀 기억을 해 놓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좀 복습하는 개념에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 산이라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 있었나 봤더니 HCl, 또 HNO3, 또 H2SO4, 또 H2CO3라든가 아니면은 H3PO4라든가 아니면 CH3COOH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 특히 요 위에 있는 세 개는 우리가 강산이다 이렇게 부르는 아이들이고, 그러니까 100% 이온화되는 애들입니다. 얘네들은 물에 녹으면 거의 100%가 이온화가 된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고, 얘네들은 우리가 약한산이다, 약산이라고 부르는 아이들이고, 얘네들은 100% 이온화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만 좀 이온화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약한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여러분들 이거 꼭 연습을 해야 됩니다. 얘네들이 이온화가 되게 되면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 얘도 H 플러스랑 NO3 마이너스 이렇게 이온화되는 거. 특히 얘 같은 경우에는 2H 플러스가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놔야 돼. 그리고 여기 플러스가 두 개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얘는 2 마이너스 이렇게 이온화가 된다라는 거 꼭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생각해봐. 여기 지금 HCl이라는 요 H가 하나만 들어있는 애가 이온화가 되면 얘가 한 덩어리가 이온화가 됐을 때 수소이온도 한 덩어리가 나와. 얘도 마찬가지로 한 덩어리가 이온화가 됐을 때 수소이온 한 덩어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H2SO4는 요거 한 덩어리가 이온화가 되면 한 덩어리지만 수소이온은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놓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 H2CO3를 보게 되면 얘도 똑같이 EH 플러스랑 CO3 E 마이너스 이렇게 이온화가 될 거고, 얘는 H가 3개가 있으니까 어떻게 쓰면 돼? 3H 플러스랑 PO4 3 마이너스 이렇게 이온화 된다는 거. 그다음에 얘는 좀 독특하게, 얘는 아세트산이지. 뒤에 있는 요 수소가 떨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H 플러스랑 그 다음에 CH3COO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라는 사실, 이거 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놓도록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면, 얘처럼 이렇게 수소이온이 하나가 나오는 이런 산들을 일가산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겁니다. 얘처럼 두 개가 나오는 애들은 우리가 이가산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세 개짜리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얘네들은 삼가산이다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표현을 한다라는 거야. 이 일가산, 이가산, 삼가산 이걸 우리는 선생님은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가수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가수. 가수라고 읽지 말고 가수. 이렇게 몇 가산이냐, 1가산이냐, 2가산이냐, 3가산이냐. 이걸 기억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중화 반응할 때 도움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놓도록 하시고, 그 다음 마찬가지 염기도 마찬가지로 봅시다. 염기 우리 어떤 게 있었니? 가장 대표적인 게 NaOH, KOH, CaOH2, 그 다음에 뭐 MgOH2, AlOH3, 그 다음에 NH3, 얘도 염기였지. 마찬가지로 얘네들을 이온화를 시키게 되면 얘는 Na 플러스랑 요 수산화이온 OH 마이너스,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K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로 이렇게 이온화가 되고, 얘는 CaE 플러스가 되면서 EOH 마이너스, 얘도 마찬가지가 되겠지. Mg 플러스랑 EOH 마이너스, 얘는 Al3 플러스하고 3OH 마이너스. 암모니아는 이렇게 물하고 반응을 해서 NH4 플러스라는 것과 OH 마이너스 이렇게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얘는 한 덩어리가 이온화가 돼서 수산화이온 하나, 얘도 하나. 하지만 얘는 여기 한 덩어리 안에 수산화이온이 2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산화이온 2개가 나온다라는 걸 기억해 놓으면 되겠고, AlOH3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한 덩어리 안에 OH가 3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3OH가 나온다라는 걸 기억해 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는 1가 염기, 얘는 2가 염기, 얘는 3가 염기,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또한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요 3개, 위에 있는 3개는 염기 중에서도 강한 염기에 해당이 되는 애들이고, 요 밑에 있는 3개 애들은 약한 염기에 해당되는 애들이다 라는 것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놓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봅시다. 중화반응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중화반응은 산이라는 아이랑 염기라는 아이가 반응을 하면 중성의 물질인 물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야. 또 물 말고도 하나가 더 나와. 그래서 이거를 일반적인 식으로 써보게 되면 산이라는 애랑 염기라는 애가 만나면 물도 만들어지지만 하나가 더 만들어져.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염이라고 부릅니다. 염. 그러니까 물과 염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에너지는 어떤 형태로 발생하나 봤더니 바로 열이라는 형태로 발생을 합니다. 열 에너지가 되겠지. 그래서 이때 발생하는 열을 그냥 열이라고도 안 하고 바로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열이기 때문에 중화열, 이렇게 우리가 표현한다는 것도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럼 이것도 다시 한번 써보면 뭐가 있나 봤더니, 이 산에는 무조건 공통적으로 무슨 이온이 들어있어야 되냐면 바로 수소이온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염기에는 공통적으로 수산화이온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얘네 둘이 만나게 돼서 결국은 H2O라는 물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모든 산이나 모든 염기에는 공통적으로 다 이 반응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바로 뭐라고 표현을 한다 그랬어? 요거를 산과 염기 중화 반응에 있어서의 발자 이온 반응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거를 좀 예를 한번 좀 들어봅시다. 뭐 가장 대표적인 우리 HCl하고 NaOH가 만났다. 그러면 얘네들이 뭘 만드나 봤더니 바로 H2O라는 거와 그 다음에 NaCl이라는 걸 만듭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지금 전부 다 수용액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갖다가 수용액 안에서는 HCl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온화 되겠지. 그래서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 얘도 마찬가지로 Na 플러스랑 OH 마이너스. 자, 물은 이온화가 안 되니까 여러분들 그대로 H2O라고 써주면 되고, 염화나트륨도 물에 녹아있는 상태일 때는 나트륨 이온과 이렇게 염화 이온으로 이온화되어 있는 상태로 녹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반응은 이런 식으로 일어난다라는 얘기야.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바로 뭐가 있냐 보니까 여기에 있는 지금 뭐 염화 이온이라든가 아니면 요 나트륨 이온, 얘네들은
나트륨이온, 염화이온 똑같이 들어있어. 즉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트륨이온이나 염화이온 같은 애들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구경꾼 이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구경꾼 이온. 그래서 이거 꼭 기억을 해놓고 계셔야 되고, 반면에 지금 누구야 여기 있는 이 수소 이온이랑 그 다음에 수산화 이온 같은 경우는 여기선 H 플러스 OH 마이너스, 그러니까 화학 반응하기 전에는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 형태로 존재하다가 화학 반응이 끝나고 나면 H 플러스나 OH 마이너스가 아니라 H2O의 형태로 바뀌었잖아. 그래서 요 수소 이온이나 수산화 이온 같은 애들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기서 실제 일어나는 반응을 하는 이온들이다라는 표현으로 알자 이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실제로 이 반응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반응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알자 이온인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반응을 해서 H2O를 만드는 이런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알자 이온 반응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알자 이온 반응식.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기억해 줘야 될 거는 바로 뭐냐, 여기는 이 수소 이온하고 수산화 이온이 몇 개씩 반응하나 봤더니 바로 1대 1로 반응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1대 1로 반응을 해서 물 분자도 하나를 만드는 거구나. 그래서 얘네들은 1대 1로 반응해서 물 분자를 하나를 만든다라는 걸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또 이것도 생각해 볼게. 만약에 그러면 H 플러스가 2개 있고 수산화 이온도 2개 있다면 물 분자를 그럼 몇 개를 만들겠어? 2개를 만들겠지.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뭐냐면 중화 반응은 열이라는 에너지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만나서 물 분자 하나 만들었을 때보다 2개씩 만나게 돼서 물 분자 2개 만들 때가 훨씬 더 발생하는 열 에너지의 양이, 열 에너지가 더 많을 수밖에 없다. 2배로도 많아진다. 이렇게 그 에너지의 발생 과정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같이 일단 정리를 좀 해놓도록 하십시오. 자, 다시 돌아가 봅시다. 자, 그래서 묽은 염산과 수산화트륨 수용액의 반응, 여기 그림이 나오지만 지금 보는 것처럼 묽은 염산 그 Cl-2개 있고 H 플러스가 2개 있다라는 얘기는 그 HCl을 2개를 집어넣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산화 나트륨이 2개씩 들어있지. 그럼 얘네들이 반응을 하게 되면 여기는 수소 이온 2개랑 여기 있는 수산화 이온 2개가 반응을 해서 이렇게 물 분자를 2개를 만들었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나머지 나트륨이나 염화 이온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남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정리해 놓으시고 산의 수소 이온과 염기의 수산화 이온이 반응해서 이렇게 물이라는 분자를 만들게 되는 거고, 이때 이 염화나트륨 같은 아이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이건 염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중성의 염을 만든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하나 기억해야 될 거는, 그럼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면 돼. 수용액 안에 수소 이온이 하나라도 보인다라는 얘기는 수산화 이온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야. 거꾸로 만약에 수산화 이온이 하나라도 보인다라고 한다면 수소 이온은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둘이 만났을 때 결국은 물 분자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수소 이온이 있다라는 얘기는 더 이상 수산화 이온은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지. 수산화 이온이 있다는 얘기는 더 이상 수소 이온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럼 만약에 수소 이온도 없고 수산화 이온도 둘 다 없는 상태도 있을 수 있겠지.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수용액 안에 수소 이온만 존재한다면, 수소 이온이 남아 있다면 그 액체의 액성은 바로 산성이 되는 거구나 라고 봐주면 되겠고, 이렇게 수산화 이온이 남아 있다면 염기성이 되는 거고, 둘 다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때에는 중성이 되는 거구나, 완전 중화가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산과 염기를 반응을 시켰을 때 수소 이온수가 수산화 이온수보다 더 많을 때는 당연히 산성이 되는 거고, 그럼 이때는 수산화 이온은 남아 있을 수가 없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또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수가 이렇게 똑같다면 완전 중화된 상태, 중성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수소 이온보다 수산화 이온수가 더 많다면 당연히 수산화 이온만 남게 되고 수소 이온은 존재하지 못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염기성이 된다라는 걸로 정리해 놓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변화들입니다.
어떤 수용액이 있는데 거기다가 다른 액성의 액체를 갖다 조금씩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중성 상태를 만드는 이런 과정을 우리는 뭐 중화적정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중화점이라는 말이 있어. 중화점은 어떤 수용액이 있을 때 다른 액성을 집어넣어서 완전히 중성이 된 상태. 그래서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모두 반응해서 중화 반응이 완결된 지점을 우리는 중화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중화점에서는 수소이온도 없고 수산화이온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놓으면 되겠지. 자, 여기 이온수의 변화가 나오는데 이걸 한번 잘 봅시다. 처음에 비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부터 먼저 좀 잘 보십시오. 처음에 비커 안에 들어있는 거는 염산이 들어있어. 묽은 염산. 그럼 이 안에는 수소이온이 들어있기 때문에 당연히 액성은 수소이온이 있으니까 산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때 수소이온 2개 있고 염화이온 2개씩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나트륨 이온은 아직 들어오기 전이지, 수산화이온도.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 자, 미리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수소이온하고 수산화이온을 제외한 얘네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지? 요거 구경꾼 이온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잘 생각해봐. 원래 묽은 염산에 구경꾼 이온은 염화이온이 이렇게 들어있었는데 이 구경꾼 이온은 반응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수산화나트륨을 계속 이렇게 집어넣어 준다고 하더라도 염화이온의 개수는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놔야 돼. 자, 그럼 봅시다. 여기에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조금 집어넣어 봤어. 이때 나트륨 이온 하나랑 수산화이온이 하나가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 들어갈 때 이 수산화이온 하나랑 여기 있는 수소이온 하나가 물 분자를 만들겠지. 그래서 이 수산화이온은 집어넣어줘도 금방 사라져 버리니까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치? 여기구나. 없어져 버리는 거야. 반면에 나트륨 이온은 드디어 하나가 여기 들어갔지. 그러니까 나트륨 이온 이렇게 하나가 생기는 거고, 여기에서 또 한 번 수산화나트륨을 하나 더 집어넣어 주게 되면 여기는 수산화이온하고 여기는 수소이온이 또 중화 반응을 해서 물 분자를 만들어 버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염화이온은 그대로 두 가지가 되겠고, 나트륨 이온은 하나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나트륨 이온의 숫자가 또 2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 봐줘야 될 거는, 사실 중화 반응에서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봐줘야 될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선생님은 구경꾼 이온을 좀 신경 써라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 그래서 원래 들어있던 구경꾼 이온은 이온수의 변함이 없다라는 걸 기억해 놓으시고, 새롭게 집어넣어준 수용액에서의 구경꾼 이온은 집어넣어준 만큼 계속해서 이렇게 증가하게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해놓으면 됩니다. 원래 있던 수용액의 구경꾼 이온의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집어넣어준 수용액의 구경꾼 이온의 개수는 계속 증가한다라는 걸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중화 반응이 계속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물 분자의 개수가 하나였다가 2개였다가 여기선 더 이상 증가하지 않지. 그러니까 완전히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까지는 물 분자의 개수는 계속 증가한다라는 걸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여기는 완전 중화가 일어난 중화점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는 수소이온도 없고 수산화이온도 없는 상황.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 이온수 그래프로도 여러분 좀 같이 기억을 해놔야 되는데,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염화이온 같은 경우에는 이온수의 변함이 없어. 근데 집어넣어준 그 염기성 물질에서의 구경꾼 이온인 나트륨 이온의 개수는 일정하게 이렇게 증가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수산화나트륨을 집어넣어 줄수록 수소이온의 개수는 감소할 수밖에 없겠지. 수산화이온하고 반응해서 물 분자를 만드니까. 그래서 수소이온이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산화이온의 개수는 증가하는 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도 물어볼 게 바로 요 지점이 중화점이 되겠지? 그럼 중화점 이전까지는 산성 용액으로 그렇게 남아있는 거고, 중화점 이후에는 수산화이온이 생기기 때문에 염기성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도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우리가 이 중화점을 확인할 때는 뭘로도 확인할 수 있냐면 뭐 여러 가지 지시학들 있지.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그 지시학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만약에 BTB 용액이라는 걸 사용을 했다면 산성 용액일 땐 노란색이었다가 중성이 되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염기성이 됐을 때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뀌기 때문에 초록색으로 변하는 순간이 바로 완전 중화가 일어났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염기성 물질에다가 산성 용액을 조금씩 집어넣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처음에는 염기성 상태로 존재하다가 어느 순간 중성이 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산성으로 이렇게 변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이 나타날 텐데, 이때 만약에 BTB 용액을 사용하게 되면 색 변화는 어떻게 될까? 처음에 염기성이었으니까 파란색이었겠고, 그 다음에 초록색이 되겠고,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이렇게 변하겠지. 또한 뭘로도 사용할 수 있나 보니까 뭐 페노프탈레인 용액을 사용했다고 봅시다. 그럼 페노프탈레인 용액은 염기성일 때는 붉은색이야. 그러다가 중성이 됐을 때 무슨 색으로 변해? 무색으로 변하지. 물론 이제 산성일 때도 무색이 되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무색이 되는 순간을 찾게 되면 그것도 중화점이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또 하나 확인을 해줘야 될 거는 여러분들 이온의 개수입니다. 자, 여기가 완전 중화가 일어난 지점인데, 중화가 일어나기 전에 요 안에 들어있는 수소이온 2개, 염화이온 2개, 총 이온수를 봤을 때, 총 이온수를 보면 전체 4개의 이온이 존재합니다. 수소이온 2개, 염화이온 2개. 그 다음에 여기 수산화나트륨을 좀 집어넣었을 때도 보니까 여기 지금 염화이온 2개에 수소이온, 그 다음에 나트륨이온 이렇게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따져본다면 하나에다가 2개에다가 하나를 더하게 되면 얘도 4개야. 또 완전히 중화가 됐을 때도 구경꾼 이온만 남게 되겠지. 염화이온과 나트륨이온 이렇게 4개가 존재합니다. 근데 중화점을 넘어서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돼? 이렇게 6개로 갑자기 확 증가해 버리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완전 중화가 일어날 때까지는 총 이온 수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놓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해 줘야 될 거는 여러분들 뭐냐면 용액의 농도입니다. 이 용액의 농도를 얘기할 때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단위 부피당 이온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야. 이 단위 부피당 이온수하고 여러분들 그냥 이온수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놔야 돼. 무슨 얘기냐? 그냥 이온수는 4개, 4개, 4개야. 근데 단위 부피당 이온수 농도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100ml 안에 4개가 들어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지금 수산화나트륨을 조금씩 집어넣어 준 거잖아. 그러니까 뭐 50ml 집어넣었다면 총 150ml에 4개가 있다는 얘기고, 얘는 200ml 안에 4개가 있다는 얘기야. 다른 말로 총 이온수에는 중화 반응이 완전 중화가 일어날 때까지 총 이온수는 변함이 없지만 농도는 계속해서 감소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놓고 계셔야 됩니다. 수용액의 농도는 중화 반응이 될 때까지 계속 감소한다. 그래서 총 이온수는 여기다 그래프를 그려보면 중화 반응이 진행될수록 일정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갑자기 증가하지. 그럼 이때가 바로 중화점이 되겠구나 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수용액의 농도, 다른 말로 단위 부피당 이온수.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는 농도라는 표현을 잘 안 쓰고 단위 부피당 이온수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할 거야. 그러니까 그걸 좀 기억을 해놔야 돼. 자, 농도를 보게 되면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까지 계속 감소하다가 결국은 어느 순간 이후에 다시 좀 증가하게 되는 이런 모양을 보이게 됩니다. 그럼 반대의 경향을 보이게 되겠지.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중화점이 된다라고 기억해 놓으면 되겠고, 또한 여러분들 수용액의 농도랑 가장 관련 깊은 게 바로 뭐냐면 바로 전기 전도성입니다. 그럼 전류의 세기를 따져본다면 전류의 세기는 농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똑같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기억을 해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중화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얘기했던 용액의 온도 변화, 그래서 온도가 가장 높을 때, 온도가 가장 높다라는 건 가장 많은 물 분자가 만들어졌을 때다 이렇게 봐줘도 되겠지. 그래서 온도가 가장 높을 때가 되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온수의 변화가 없을 때까지, 그치? 이온수가 증가하기 시작하면, 이온수가 증가하게 되면 중화점을 벗어난 거다 이렇게 봐줘야 되겠고, 또한 농도가 어떨 때? 농도가 가장 최소일 때, 이때도 마찬가지로 중화점이다. 농도가 최소라는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뜻?
전류의 세기가 가장 작을 때도 중화점이다. 또한 이거 말고도 우리가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지시약의 색변화. 이걸 통해서도 우리는 중화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주변 속에, 생활 속에 중화 반응들이 나오는데, 뭐 생선 비린내, 우리 비린내라는 건 바로 그 비린내 원인이 되는 물질이 아민이라는 종류의 염기성 물질입니다. 그 염기성을 띠는 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산성 물질을 조금 첨가해 주게 되면 중화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신맛이 나는, 우리 먹을 수 있는 레몬즙 같은 것들을 비린내 나는 생선에 뿌려주게 되면 그 비린내를 제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제산제, 말 그대로 제거하는 거야. 뭐를? 산성을 제거하는 약. 그래서 우리가 그 속쓰림이 많을 때 어른들이 이제 그 속이 많이 쓰리지. 그래서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돼서 속이 쓰린다면 약한 염기성 물질의 그 물질의 약품을 갖다 섭취하게 되면 중화 반응이 일어나서 속쓰림을 제거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거는 약한 염기성 물질을 제산제로 사용한다는 얘기야. 속쓰림을 예방하기 위해서, 중화시키기 위해서 강한 염기성 물질을 약으로 사용하게 되면 강한 염기성 물질도 우리 몸한테는 독이 되기 때문에 그건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걸 기억해 놓으면 됩니다. 또 토양도 산성화가 될 수 있는데, 그럼 이거를 갖다 중화시키기 위해서 염기성 물질, 석회가루도 여러분들 염기성을 띱니다. 또 콩의 뿌리에 사는 뿌리옥 박테리아는 공기 중에 질소를 이용을 해서 염기성을 띠는 질소 화합물, 뭐 NH4 플러스 같은 것들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산성화된 토양을 중화시키는 것도 있고, 또 이산화황이 있는데, 이산화황은 여러분들 이 산성 물질의 원인이 됩니다. 그 산성산화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얘가 물에 녹게 되면 황산이라는 게 되고, 그럼 결국 이게 비가 돼서 내리게 되면 산성비가 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산성비를 유발하는 이 이산화황을 산화칼슘이나 석회석 같은 것들로 미리 중화해서 공기 중으로 배출이 안 되게끔 하는 게 바로 이산화황 제거다라고 봐주면 되겠지. 또 양치질,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입안에 산성 물질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성 물질이 생기면 여러분, 우리 치아 같은 경우엔 이 산성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 이가 상할 수 있는데, 이거를 치약에 들어있는 염기성 물질로 중화하는 거, 이것도 중화 반응의 일종이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고, 또 벌레에 물린데 약 바르는 거, 우리 버물리 같은 거 바르잖아. 요즘엔 버물리라고 나오지만 옛날에는 그냥 물파스 발랐습니다. 물파스도 똑같은 성분입니다. 그래서 벌레의 침 속에는 산성 물질이 들어있는데, 바로 염기성 물질이 포함된 약이나 치약, 그 다음에 탄산수 나트륨, 이것도 여러분들 염기성 물질입니다. 이름은 좀 이상하지만. 그래서 얘네들은 결국은 그 산성 물질을 제거해서 중화를 시키는데 사용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중화 반응 여러분들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뭐 온라인상으로 설명하기에는 상당히 좀 내용 자체가 벅찬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 모르는 부분 선생님한테 계속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